이제 월요일 11시가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리밍고 그룹 바른자세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보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은 어제 그저께 비가 엄청 오더니 오늘은 좀 비가 그쳤네요. 이제 장마 기간이라는데 다들 비 조심하시고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이 되어서 이제 7월 달에도 바코디 저희가 이렇게 8군데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제 추가되는 곳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또 수정을 해서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해당 지역, 그 다음에 날짜, 시간, 장소 확인하셔서 이렇게 줌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론적인 것만 들으시는데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면은 저희가 실습도 많이 추가로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플레이 슬리밍고 어플 다들 잘 사용하고 계시죠? 어, 플레이 슬리밍고 어플 없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바코드 이제 촬영하셔서 다들 한번 설치해 보시고 많은 이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후 사례도 계속 이제 어플로 촬영하시면서 사례가 좀 좋게 나온 사례들 있으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 혹시 들으셨던 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저번 주에는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체중이 늘게 되고 관절과 인대가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근골격계 통증이 야기될 수가 있고 자세의 이유 때문에 이제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고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무게 중심 때문에 우리가 자세가 틀어지더라.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했을 때 그러한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근골격계 통증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위치 또한 이렇게 살짝 앞으로 사선으로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 머리 위치가 바로 잡히게 되면서 아이에게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세도 바로 하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제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출산 전에 관리를 잘 하셨으면 이제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하겠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실제로 이제 남자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어떤가요? 저랑 많이 닮았나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무사히 잘 출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산후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산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 그 전에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출산하면 빨리 늙는다라고? 제 와이프도 계속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다음 손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면 빨리 늙는데 하면서 뭐 몇 년이 더 늙는데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임신하고 출산을 해서 빨리 늙는 게 사실이면은 어느 정도 더 나이가 들 것 같으세요? 실제로 와이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서 진짜로 여성분들이 생물학적으로 빨리 노화가 될까 하고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올해 4월 달에 나온 콜롬비아대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임신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나온 논문에서는 여성이 한 번 임신할 때마다 2개월에서 3개월 생물학적 노화가 추가로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6년 동안의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임신 횟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여성의 생물학적 노화가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 같으세요? 2개월에서 3개월 더 노화가 진행이 되더라. 그리고 임신 횟수가 많을수록 그게 이제 중첩해서 노화가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이제 반대 연구도 있어요. 2024년 올해 2월 달에 예일대 하버드대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성들이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해요. 실제로 아무래도 애를 계속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세포적으로 안 좋은 영향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신기한 거는 출산 후에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번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실제 연령보다 더 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한 거거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3개월 후 생물학적 나이가 3년에서 8년 오히려 더 젊어지더라. 이 같은 경향은 임신 전에 체중량 지수가 높을수록 약했고 모유 수유만 한다는 경향에서 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쉽게 말할수록 임신 전에 몸무게가 적을수록 그리고 출산 후에 모유 수유를 계속 한다는 가정하에서 몸이 더 빨리 젊어지더라. 추측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제일 이제 신빙성 있는 추측으로는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계속 이제 증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닐까 추측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모유 수유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와서 모유를 계속 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유 수유를 계속한 여성분에게서 오히려 생물학적 노화가 더 젊어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들으시니까 어떤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아니다, 더 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 몸이다 보니까 논문들도 이런 논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다는 연구, 틀리다는 연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출산을 하게 되면서 뭐 젊어지더라, 더 노화가 진행되더라 이게 아니라 출산을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면 다시 예전에 그러니까 임신 전의 아름다운 몸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후 관리보다는 사실 산전 관리라는 말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앞에 연구에서 봤던 것도 기존에 임신 전에 몸무게가 더 적을수록 회복 속도가 더 빨랐다. 생물학적 노화가 오히려 더 젊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조건 임신 전에 그리고 출산 전에 무조건 관리를 잘 하는 게 무조건 제일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산후 관리를 하더라도 산후 관리를 잘 하면 오히려 더 젊어질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산후 관리가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권장이 되죠. 산후에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라. 이제 산육기라고 해서 임신 기간 동안 변화된 내 몸이 출산 후에 점차 임신 전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우리는 산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육기는 보통 출산 후 6에서 8주 기간을 산육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산육기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이제 평생의 건강에 관여된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산후조리에 위한 쾌적한 환경, 이제 딱딱한 침구류, 편안한 호흡, 그 다음에 위생 철저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이 있는데 산후에 무조건 많이 주무시는 게 좋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에서 생물학적 노화가 진행됐다는 연구에서 충분한 섭취를 취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이제 결과도 굉장히 많거든요. 연구에서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그룹과 7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한 그룹을 비교를 해보니까 두 그룹 간의 생물학적 노화의 차이가 7년에서 최대 8년까지 난다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산후조리 기간에 잠을 충분히 많이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벼운 집안일은 산후 3주차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산후에 집안일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정도의 움직임은 3주 후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산후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영양 섭취 잘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일단 자궁 수축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출산 후에 배는 바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첫째 낳고 나서는 배가 바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출산을 하고 나서도 이제 임신 기간 중에 나왔던 배는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출산 후에 자궁은 이제 바로 수축되어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가 4주에 걸쳐서 서서히 이제 수축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궁은 보통 이제 배꼽 라인에서 사기통 머리 정도로 간단하게 만져지게 되는데 이러한 자궁이 수축이 잘 돼야지 포로 배출도 잘 되고 몸의 회복도 빨라지게 돼요. 반대로 자궁 수축이 잘 안 되게 되면 산후 출혈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자궁 수축이 잘 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산후 출혈이 이제 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산모가 이제 출산을 하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통계를 알거든요. 60명에서 70명 정도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산후출혈이 3위예요. 그만큼 산후출혈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무조건 자궁수축이 잘 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자궁수축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는 셀프 자궁 마사지예요. 방광이 비워진 상태에서 누운 상태로 복부에 적당한 압력을 주면서 이제 공을 굴리듯이 배를 복부를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한 이제 셀프 마사지. 그래서 처음에 아이 낳은 후 2주 동안은 엎드려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엎드리게 되면은 복부에 살짝 압박감이 가니까. 그러면은 자궁 수축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호흡이에요. 임신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배로 복식 호흡이 안 되다 보니까胸식 호흡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이러한胸식 호흡 패턴은 아이를 출산을 한다고 해서 바로 복식 호흡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胸식 호흡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호흡을 잘 못 쓰게 돼요. 무조건 호흡 패턴은 복식 호흡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복식 호흡 패턴을 가져오게 되면 앞에서 제가 말했던 자궁 수축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골반 기저근, 신경막까지 잘 쓰게 되면서 코어 근육을 조금씩 사용을 하게 되면서 강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식 호흡의 장점은 제가 무수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출산 후에 이러한 자궁 수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 마지막은 모유수유예요.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이제 옥시토신 호르몬이 되게 되면서 이 옥시토신은 자궁을 함께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산모는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게 되면서 열량 소모가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모유 수유 다이어트라는 말도 있거든요.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그만큼 다이어트가 잘 되더라. 요즘에 출산한 여성분들 보면 가슴 모양 망가진다고 이제 모유 수유를 안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보면 무조건 모유 수유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앞에서 말했던 생물학적인 에스트로겐이 계속 나오면서 생물학적인 노화도 오히려 더 젊어지게 되고, 이러한 자궁 수축의 효과도 있고, 여성분들 그리고 출산하고 나면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이러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니까 모유 수유는 제 생각에는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무조건 빨리 걸으셔야 돼요. 산 후에 무조건 빨리 걷는 게 좋은데 출산 후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걷는 조기보행. 이러한 조기보행은 산모의 건강 회복을 빠르게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산후 조기보행을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하거든요. 이러한 산후 조기 보행은 산모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포로 배출을 도와주게 되고 배뇨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가만히 앉아서 힘들다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무조건 움직이는 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혈액순환, 그다음에 변비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산육계에 올 수 있는 혈전성 정맥염이라든지 폐색전증과 같은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걷기를 처음에는 당연히 잘 못하겠죠. 그래서 옆에 보는 것처럼 이러한 보조기의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다가 보통 이제 개개인 차는 있지만 보통 한 달 반 정도, 6주 후면 빠르게 걷기가 가능하거든요. 처음에는 아프니까, 통증이 있으니까 살짝씩 걷다가 점점 빠르게 걷는 연습. 실제로 이제 내가 뭐 요즘 산후 필라테스, 뭐 산후 관리 이런 걸 되게 많이 받으시는데
운동을 내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걷는 것만 많이 하셔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주 이후로는 빠르게 걷기로 몸 관리를 하셔도 좋은데, 실제로 연예인분들 보면 이제 몸 관리가 출산하고 나서 잘 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이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산 전에 관리를 잘 해놓으면 산 후가 이렇게 관리가 빠르다는 것도 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다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 분들이거든요. 장신영, 아이고, 어, 여기 세 번째 보이는 장신영 배우 같은 경우에 이제 출산 후 파워워킹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팔뚝, 허벅지 같은 지방이 많은 부분은 랩을 감싸고 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는 손태영, 이제 권상우 부인 손태영 배우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 다이어트를 묻는 비결에 어, 그냥 많이 걸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연예인들도 걷는 걸로 굉장히 몸 관리를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일반인 분들도 뭐 요즘 뭐 필라테스니 뭐니 해서 좋은데 좋지만 간단하고 시간 시간 구애 안 받고 장소 구애 안 받는 걷는 것도 많이 해보시면은 몸매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이제 산후 관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이걸 한번 같이 볼 건데 여기에서도 처음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산후 24시간이 지나면 산후 운동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무리가 되지 않게 시작한다라고 처음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안정기를 가지고 24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움직여주는 게 좋다 하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수유할 때 자세를 바로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 그리고 WHO 가이드라인을 봐도 2일에서 7일 사이를 보게 되면 가벼운 운동을 무조건 권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조건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다. 24시간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24시간이 안 되더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에서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여기 활동적인 활동에 되어 있는 측면을 한번 보면 분만 후에 2시간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2시간 후까지는 침상에서 안정하기라고 되어 있고 여기 체크리스트에서는 분만 1회 일어나 앉기, 침대에 내려와 걷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시간이 안 넘더라도 24시간 이전이더라도 무조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빠르게 움직이면 좋다 하는 거. 이런 활동은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산후 이틀째부터는 여기 보면 케겔 운동과 산후 운동하기 그리고 병실 및 집안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서서히 활동량 늘려가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점점 활동량을 늘려가면 되는데 이거는 2주차, 3주차 체크리스트를 봐도 2주차 체크리스트에 하기 돌보기, 그다음에 집안에서 움직이기, 활동량 서서히 조금씩 늘려나가기. 또 3주차에 봐도 활동량 서서히 조금씩 늘려가기. 그러니까 2주차 이후부터는 무조건 활동량을 될 수 있으면 무조건 늘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케겔 운동 말했었는데 케겔 운동에 대해서도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케겔 운동 같은 경우에 제가 골반 기적은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케겔 운동 같은 경우에 좀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엉덩이 전체적으로 힘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엉덩이 힘 전체적으로 힘을 주기보다는 약간 이제 관략근이라고 하는 그 항문, 항문 그 부분을 수축을 시켜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수축시키는 방법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소변을 멈추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보면 질회음 근육 확인법 해서 소변을 보다가 멈추어 풀 때를 연상하며 수축 1초, 유한 1초를 한 번으로 해서 40번 시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소변 참는 것처럼 힘 한번 줘보세요. 힘 줬을 때 약간 수축감, 밑에 골반 밑에 쪽에서 약간 수축감이 일어나면 되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케겔 운동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라고 하면서 이온의 젊은 여성들에게도 필수 운동이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산 후 산도 수축을 도와 요실금을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산후 관리할 때도 무조건 케겔 운동 많이 해주시면 좋고, 난 그 출산 후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케겔 운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소변을 보다가 멈추었을 때를 생각을 하면서 1초 정도 힘 줬다가 그리고 1초 정도 힘 줬다가 풀고 하는 식으로 케겔 운동. 그리고 케겔 운동을 누워서 이렇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도 하고 무릎을 핀 상태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들면서 케겔 운동을 하기도 하고 선 상태에서 케겔 운동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에서도 케겔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케겔 운동을 계속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으로 산후 체조로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산후 1에서 2주를 보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몸을 계속 움직여주면서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빨리 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당연히 무리해서 과하게 하면 안 되겠죠. 적당한 강도에서 그냥 근육을 한번 움직여준다는 생각으로 크게 크게 하기보다는 간단간단하게 몸을 돌리는 이러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고, 당연히 배에 힘을 주지 않는 운동을 처음 2주차까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주차, 4주차부터는 이제 하체 단련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무거운 것을 드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고 내린다든지 하는 식의 가벼운 운동들. 그 다음에 5주차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복부 운동을 시작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윗몸 일으키기 하거나 뭐 다리, 양발 다리 들어올리기 이런 것들을 운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당연히 무리가 가겠죠. 처음에는 이러한 운동들보단 가볍게 배를 쓰는 그냥 상체를 살짝 든다는 식으로 그렇게 복부를 쓰는 운동을 하게 되면서 점점 강도를 올려 나가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복부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출산으로 늘어진 뱃살에 탄력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사진들이 나와 있고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옆에 이렇게 사진도 10단계 체조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는 복식 심호흡이에요. 복식 호흡 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식 호흡의 장점은 진짜 너무 많아요. 자궁 수축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단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손발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호흡하는 거라도 먼저 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부터는 누운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팔 움직여주는 거예요. 누운 상태에서 얼굴 앞쪽으로 팔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셔도 좋고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셔도 좋고 누운 상태에서 이제 하체를 움직이게 되면 복부 근육을 쓰게 되니까 그게 이제 힘들 수 있으니 팔을 이렇게 가볍게 움직여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씩 옆으로 틀어 보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엉덩이 들어 올리기. 그 다음에 복부 근육 써서 상체가 살짝 들어 올려지기. 이런 식으로 강도가 점점 올라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단계들을 기억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걷는 걸로 관리를 하셔도 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유 수유하는 자세인데 아까 앞에 가이드라인에서도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아무래도 수유를 하게 되면서 이제 상체를 수그리다든지 등을 굽힌다든지 어깨가 말린 자세를 하게 되면은 목이랑 이런 어깨 부분, 등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통증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유수유 방법도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자세, 이 자세를 이제 요람식 자세라고 해서 한 손으로는 아기 머리를 받치고 등을 감싸게 되고
다른 손으로는 이제 아기 엉덩이를 감싸면서 이렇게 아기를 전체적으로 잡아줘. 이러한 자세에 그 다음에 풋볼 자세라고 해서 아이를 한쪽 팔에 다리를 띄우고 아기 등도 받치고 머리도 잡아줍니다. 보통 이제 신생아 때 아기 씻길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이러한 자세로 이제 수유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자세로 수유를 하게 됐을 때의 장점은 이제 대항절개 하신 분들은 앞에 자세로 하게 되면은 복부 앞쪽이 많이 쓸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살짝 비스듬하게 아기를 앉다 보니까 저항절개 하신 분들한테는 이러한 자세가 더 좋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 자세처럼 정자세에서 이렇게 다리를 내리고 아이를 정확히 감싸고 자세를 잡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왼쪽 자세처럼 이렇게 내가 손으로 감싸는 게 불편하니까 다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이 이렇게 새벽에 수유를 할 때 보면은 불편하고 힘드니까 좀 편하려고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도 몇 번 했었던 거, 저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뼈가 정확히 이제 안정기가 아닌데 이렇게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수유를 하게 되면은 골반이 더 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상체를 앞으로 더 숙이고 머리가 지금 이분도 앞으로 많이 빠지셨는데 이렇게 되면 목에서도 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 때문에 통증을 부를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받치는 것 대신에 이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수육 패드 이렇게 이용을 하셔서 무조건 아이를 내 몸 쪽으로 끌고 오는 게 좋아요. 다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수육 패드 이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산모님들이 많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손목이죠. 아이를 계속 이렇게 안아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목 관절도 다 안 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서 손목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이를 안아줄 때라든지 이렇게 씻길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침 씻기는 건 제가 거의 도맡아서 했었는데 이렇게 씻길 때도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손목 보호대 많이들 이용하시죠.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 씻길 때는 요즘에도 이렇게 목욕탕, 좀 경사져서 나오는 그 목욕 욕조가 있으니까 이러한 욕조를 잘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씻길 때는 아니면은 옆에 남편분께 그래서 씻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손목은 가급적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더라. 그 다음에 초기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났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서 늘어났던 골반을 다시 이제 교정을 해서 늘어났던 골반을 또 다시 좁혀줘야겠죠. 이러한 교정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권장은 출산 4주 이후부터 교정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제왕절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부 앞이 좀 피부가 풀리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피부가 완전히 아문 다음에 그다음 자연분만 하신 분들도 회음부가 손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교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건 이제 개개인 차에 따라서 난 회복 속도가 좀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뭐 2차, 3주차에 하셔도 괜찮으시고 근데 보통은 이제 4주 이후부터 교정을 하시는 게 좋고 이때 릴렉신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관절이나 인대 같은 부분들이 다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늘어났다가 점점 이제 릴렉신 호르몬이 분비가 떨어지면서 이제 늘어났던 이제 불안정했던 관절이나 인대들이 다시 안정화되는 시기를 이 시기로 보는데 저는 이 시기도 임신 전에 그러니까 출산 전에 체형이 많이 틀어지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 골반 교정이라든지 자세 교정, 체형 교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뼈나 관절이 거의 다 많이 굳은 분들이 많아서 교정을 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조금 느슨해졌을 때 교정을 잘 해놓게 되면 다시 내 몸이 바로 세워질 수 있으니까 이 시기를 잘 이용해서 교정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런 교정을 하는데 저희 있는 바른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체 같은 경우에
골반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처음에 T88 같은 경우에 조금 사이즈를 크게 해서 늘씬하게 입으시면서 골반 라인을 잡아줄 수 있고 골반 기정을 강화시킬 수 있게끔 T88도 권장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중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수유하는 자세가 앞으로 숙여지고 굽어지는 자세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다시 둥글게 통증이 나타나고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고 골반을 잡아주다 보니까 내 자세도 조금 더 안정적이게 이렇게 중체 같은 경우 그리고 하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 후에 출산 후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적절한 호흡 운동을 통해서 초기에 관리를 잘 하시고 3주, 4주가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있는 바른 자세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제 골반 교정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늘어났던 이제 골반, 그 복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시 복근의 위치를 예쁘게 만들기가 운동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후기 사진을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늘어났던 출산을 하고 좀 오래 지나신 분들도 이렇게 늘어났던 복부가 이렇게 가운데 모습으로 라인이 잡힌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도 마찬가지 늘어났던 복부가 안으로 라인이 조금씩 잡힌 이런 모습들 여성분도 마찬가지 옆구리 팔 같은 경우가 많이 라인이 정리가 되고 예뻐지게 되죠. 그다음 골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던 골반이 이렇게 골반이 교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산 후에 적절한 운동과 있는 바른 자세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하고 예쁜 처녀 때의 몸매로 돌아가시기를 권장을 드리며 저는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산후조리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주신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자, 날이 갈수록 유익한 정보와 건강과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자기 성장의 이 출첵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우리 오늘 또 참가자 여러분들이 100분이 넘는 분들이 참가를 또 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이제 7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뜨거운 여름입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무엇보다 우리가 건강 관리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겨울철 또 봄철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던 우리들의 몸을 좀 날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보는 그런 또 건강한 다이어트의 계절이 저는 여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혹시 공감하십니까? 예, 채팅으로 또 조보건 마스터님께 유익한 정보 주셨다고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들 소감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쿼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는요 오늘 그냥 삼삼 스쿼트가 아니라 일반 스쿼트로 하고 90개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저는 스쿼트 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고 더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로 고정을 좀 바꾸고요. 예, 좋습니다. 자, 함께하는 분들 오늘 스쿼트 90개 하고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90개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10개 할 때 1개만 해서 그분들은 뭐 하루에 9개라도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지금 무릎을 굽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아니면 앉거나 이런 동작 힘드신 분들은 그냥 뭐 스트레칭이라도 하십시오. 예, 쉬지 마시고 뭔가 하실 수 있는 것 찾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스쿼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0개 할 거고요. 첫 번째 10개 하고 45개 하고 잠깐 15초 휴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5개는 이번 주는 이제 3번에 90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저번에 말씀드렸죠. 완전히 앉지 마시고 앉는 거의 절반 정도 앉는 걸로 해서 좀 빠르게 둘, 셋, 넷 이 동작으로 45개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제 속도에 맞추시면 되고 너무 많이 앉지 마십시오. 기존에 앉는 거에 절반만 앉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시작. 하나, 둘, 셋, 코에 힘, 넷, 다섯, 코에 힘, 여섯, 일곱, 여덟, 코에 힘 주세요.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어에 힘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휴식. 자, 숨고르기 호흡 조절. 지금은 다리보다는 코어하고 숨이 찰 거예요. 오늘은 제 목표는 여러분들의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겁니다. 숨 고르기 하시고 호흡 조절. 이번엔 40개 빠르게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코어에 힘을 준 상태에서 코어를 계속 자극하고 심호흡을, 심박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 다시 준비. 40개. 자, 빠르게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힘. 여덟, 아홉. 세 번째 이렇게 다 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90개. 자, 박수. 야, 우리 울산 남구 선수촌 오늘 모자를 쓰신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이 와 계시네요. 좋습니다. 호흡 조절하시고 숨 고르기 하시고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헉헉 빠르시죠? 예, 힘드시죠?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심폐지구력을 한번 자극해봤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7월 13일, 예, 다음 주 토요일이죠?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윤기 변호사님의 특강 2회차가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30분만 시간을 내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 한 권을 외울 수 있다. 굉장히 도발적이면서 자극적인 강의가 될 예정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바꾸는 그런 계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 일정입니다. 지금 현재 충청 호남 지역에 이 일정은 나왔는데 장소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확정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 7월 17일 수요일 제주 본사에서 이번에는 오후 1시에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 24일 수요일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롯데월드타워 31층의 스카이 31 컨벤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컨벤션 센터의 이 강연장에서 우리 비전 창업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대구에서는 저희 수성 황금역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일정과 장소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번에도 7월이 창업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또 창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하시고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도 꼭 한번 뵙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이제 33출제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1부 바르게 건강하고 진행을 우리 조국원 마스터님이 해주셨고요. 2부 바르게 잘 살아보자 209일차 진행하는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엄태호라고 합니다. 계속 성공하는 자기경영이란 주제로 160번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됐고 다산의 인력은 자승자강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메시지로 한 달간 여러분들과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의라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겨내는 자세다. 이 다산의 인력을 지금 이 책을 저술한
우리 조윤재 선생님의 정리된 자산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승자강, 7월은 자승자강,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다, 진짜 강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오늘 스스로를 경영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알맞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산의 인력 7월 1일 맹자의 말씀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하고 마음을 흔들어 인내하게 함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만든다. 그래서 맹자의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늘이 이제 큰 인재를 낳을 때 이런 시련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산의 메시지는 고난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준다. 어른이 단단한 까닭은 겪고 온 무수한 고난을 주름에 갈무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문장이 너무 주옥 같지 않습니까? 저만 주옥 같나요? 예. 우리 어른들이 단단하고 우리가 뭐 여물은 까닭은 겪은 무수한 고난을 주름에 갈무리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나이테가 그 세월의 흔적을 고난을 이겨낸 것 같이 우리 주름에 갈무리했다.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름이 많고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주눅 들고 뭐 세상에서 젊은 것들만 추구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지는 단단함, 그 고난을 이겨온 이 나이테 같은 주름, 이게 얼마나 멋있나. 그래서 우리들이 어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겉모습의 외형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이다라는 거, 마음의 근육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난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고난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어떤 분들이라도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플라톤의 문장입니다. 친절하라. 오늘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친절하라. 저는 플라톤의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군가, 그게 어린아이든 아니면 조금 육체노동을 하는 분이든 어떤 직업을, 그런 것을 우리가 개의치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그 사람 일생에서 딱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 한 번 썩는다는 것은 억겁의 인연이 있다라고 하죠. 불교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나는 인연이라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아요. 네가 만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관대함, 그런 마음의 근육,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단단하게 멘탈을 부여잡고 월요일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여행했던 곳에서 느꼈던, 그리고 최근에 느꼈던 그런 감정을 여행했던 곳과 매칭을 해서 이렇게 메시지로 한번 보내보려고 제 나름의 새로운 컨셉으로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좀 나눠봤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일, 이걸 행동이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 먼지 같은 일, 표도 나지 않는 일, 이걸로 될까 하는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을 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지속을 하게 되면 결국 그 행동에 쌓이고 세월이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세월은 시간이니까, 그리고 노력이 쌓이고 발전하려고 하는데 의지와 집념이 쌓이고 변화하려고 하는 나의 개선점들이 거기에 반영이 돼서 결국 뭐가 붙냐면 공리라고 하는 이자 근육이 붙어요. 행동에 근육이 붙고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이것만큼 사실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보다 왜 더 잘 살고 싶은데 왜 변화를 주저합니까? 새로운 시도, 작은 일 해보는 거 주저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럴 여력이 없다. 또 어른들은 그럴 여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가 이고로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만들어야죠. 그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는 시간을 줄이든지 깨는 시간을 앞당기든지, 그죠? 뭔가 이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되지 않아요?
트레이드 오프라는 건 내가 한계를 얻으려고 한계를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얻고자 하는 한계는 포기해야 돼요.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잠도 잡고 일도 잡을 수 없어요. 그럴 경우는 내가 하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새로운 거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하는 그 행동, 그걸 해보는 거. 저는 그게 변화라고 시작하고 그렇게 출발을 해서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도 제가 며칠 전에 다리 찢기 보여드렸는데 제가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거든요. 정자세로 턱걸이를 15개 하는 게 이번에 1차 목표예요. 근데 지금 10개까지는 좀 안정적인 자세가 들뚱말뚱해요. 그동안 안 하다가 하니까.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서 하면 제 몸도 건강해지고 제가 목표를 달성하면서 거기에 도전하면서 개선하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론으로 알았던 이런 동작들의 이론이 제가 적용해보면서 저만의 것으로 만들면서 현실이 되는 거. 그리고 저의 노하우가 되는 거. 저는 이게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세월을 사는 무기는 해본 경험이, 해본 경험이 무기지 아는 경험은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본 경험과 아는 경험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저는 콜로세움에 가고 싶었는데 저게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아마 콜로세움을 갔을 때일 거예요. 한 번도 콜로세움을 가보진 못하고 영화로만 보고 책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이론으로 알았어요. 콜로세움에 가보니까 안 거예요. 아, 이 역사의 현장에 와보니까 내가 느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저 현장이 주는 그 에너지는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에서, 영화에서 보는 그 에너지와는 비할 바 없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거. 그 에너지가 강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내가 뭔가 가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또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무엇을 포기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본다면, 우리는 그곳에 분명히 갈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메시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저한테는 뼈에 이제 인이 박힌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책을 씹어먹듯이 제가 이 책을 다 7번을 읽었어요, 여러분. 씹어먹듯이 해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책을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읽으실 시간이 없다면 오늘 꼭 이거 하나라도 저 책에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일이 있다. 몸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럼 내 목을 바꿀 때 뭘 하자라고 했죠? 제가 가장 먼저 하자는 거. 일단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그릇을 바꾸든지 숟가락으로 2숟가락을 덜어내고 거기 그 양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100번만 해보십시오. 100번만 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신체 신진대사와 내 몸의 위와 그리고 내가 필요한 에너지량과 이걸 기초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 뇌와 몸이요 그걸 적응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뚱뚱한 내 몸일 때의 에너지가 요구하고 내가 요구했던 그 칼로리 양이 이제 내가 바꾸는 순간부터 역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최소한의 자극으로 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뚱뚱했던 사람인데 2숟갈을 덜어내는 날씬한 사람의 습관을 내가 장착하고 그 사람이 먹는 양이 내 정체성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한 달 뒤, 2달 뒤면요. 뚱뚱한 사람으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럼 과거의 나예요. 저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뚱뚱했던 나는 과거의 나예요. 아픈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자세를 하고 코어에 힘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프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와드리겠다잖아요. 우리 슬리밍고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입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당신의 가해지는 체중의 부하와 분산을 못 시키는 당신의 몸을 당신이 움직이는 동안 당신에게 가해지는 몸의 전반적인 충격과 중력의 부하를 우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계속적인 지식과 여러분들의 바코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행동 습관을 교정해드리고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자꾸 트레이닝과 관리와 뭔가 체크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내 정체성을 안 아픈 사람의 정체성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걸 100번만 해보라는 겁니다. 하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아니 엘리베이터를 내가
우리 집이 1층부터 예를 들어 10층인데 1층부터 9층에 누르는 거예요. 예? 10층을 누르지 않고 우리 집 10층인데 8층이나 9층에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층에 내려서 한 층은 걸어 올라가겠다. 이걸 100번만 해보십시오. 내려올 때도 10층에서 내려올 때 2층에서 내려서 1층은 걸어 내려가겠다. 하루에 이거 해가지고 100번만 해보십시오. 당신의 몸이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다라니까요. 안 하니까. 그 일이 나를 바꿀 거란 믿음이 없으니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예요? 라고 해도 안 하는데 모르니까 더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말만 하지 말고 오늘 스쿼트 우리 90개 했잖아요. 90개 되잖아요. 그죠? 꼭 뭐 100% 앉았고 무거운 거 들어야 90개 스쿼트 한 겁니까? 아니라는, 우리는 90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했잖아요. 내가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도 인정할 거예요. 내가 마음 먹었고 내가 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부산물이에요. 내가 하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100번만 같은 일을 하면 바뀐다라는, 그게 무기가 된다는, 그게 내가 된다라는, 정말입니다. 물을 안 먹습니까? 물 먹으면 돼요. 배가 자주 고픕니까? 그때 깨끗한 물을 먹던지 견과류를 드시던지. 그렇죠? 우리가 뭔가 바꿀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작은 일들을 해보면 우리가 그게 쌓여서 하루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이제 끌어내야 돼요. 습관고리를 이제 리셋해야 되거든요. 이걸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내가 하는 반복된 행동이 쌓인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없는 나날의 반복으로 인해서. 그래서 왜 습관을 바꾸기 힘든가라고 봤더니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잘못됐다. 두 번째, 변화의 방식이 잘못됐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다이어트를 우리가 많이 하니까 다이어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중에 올라가서 내 체중이 변해야만 다이어트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체중을 왜 빼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돼야 되죠. 아, 제가 지금요, 당 수치가 높거든요. 제가 혈압이 높거든요. 뭐 또 예를 들어서 또 지금 이 대사가 잘 안 되거든요. 뭐 등등. 이렇게 내가 뭔가 진짜 해야 되는 그 이유와 대상을 바로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변화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체중계에 집중하니까 먹는 걸 줄이는 악순환과 그게 다시 반복되면서 먹는 거 도저히 못 줄이겠고, 유혹을 도저히 못 이기겠고, 먹는 거 도저히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방법도 대상도 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니까 다른 답이 안 나오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맞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즉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통제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의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결과를 바꾸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엘리베이터 1층부터 10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사람인데 그 결과를 이제 바꾸는 겁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타고 가지 않고 1층부터 오늘은 9층에 내려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8층, 7층 좋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해보십시오. 9층에 내려서 한 층을 걸어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과를 한 층 걸었다는 걸 얻어냈잖아요. 그리고 그 1층을 걸어 올려 나가면서 나 오늘 나 해냈어. 나 나하고 오늘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나 이거 해냈어. 나 할 수 있구나. 아, 작게 해보니까 되는구나. 목표가 거창하게 할 필요 없는 거구나.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면 나도 변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결국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믿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은행도요,
여러분들 신용이 좋아야 돈을 많이 빌려주지 신용이 안 좋으면 돈을 전혀 안 빌려줍니다. 내 자신의 신용도가 워낙 없기 때문에 내 행동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변화한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의지가 갖는 것은 아주 작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보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작은 일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쪼개 보십시오. 오늘 내가 뭐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하고 잠자리 들기까지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한번 계획을 세웠다면 일단 계획이 있어야 나를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뭘 할 건지를 알잖아요. 그럼 뭘 할 건지에서 이걸 쪼개보라는 겁니다. 오늘 점심 약속이 있습니까? 그럼 이 점심 약속이라고 하는 유혹이 내 다이어트라고 하는 최종 목적을 방해할 수 있는 최대의 적인데 이 적을 어떻게 친구로 만들까? 그러면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이런 식사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소가 정해지고 만남의 성격이 그리고 미팅의 어떤 그 행사의 어떤 성격이 내가 바꿀 수 없다면 그 속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밥을 2숟가락 걷어내고 소스를 최소화한다든지 그죠? 이런 방법을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결과가 바뀌고 결과를 통해서 실행하는 내 과정이 바뀌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정체성이 굳건해진다는 겁니다. 나 할 수 있는 사람이네. 하니까 되네. 더 큰 거 한번 도전해 볼까?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이 책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제가 열을 낸 이유는 월요일 우리 불을 냅시다. 늘어지지 말고 처지지 말고 뭐 지난달에 못했다고 또 실적이 없다고 혹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 하반기 시작이잖아요. 아직 올해 6개월 남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 날 많이 남았잖아요.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멋지게 7월과 한 주 시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